단기 미래들이 딱 얽혀서 먼 미래가 오거든요. 진짜 우리 고객이 바라는 게 어떤 부분인지 축구할 때 옆에서 계속 욕하면은 야 그럼 네가 가서 뛰든가. 근데 뛰는데 잘 뛰어. 전체 사람들 하나를 그러니까 하나를 봐, 그 TV 같은 거. 아 그걸 다 그 얘기를 반도체 이런 걸 본다니까 그 사람들은. 아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야 진수성찬을 차려놓으셨네. 누가 요새 캠핑 가서 이렇게 멋있게 먹습니까? 제일 중요한 주류가 없네요. 요즘에 또 신앙심이 너무 떨어진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학생들이라 그래가지고 학생인 줄 알았는데 학생이 아니네. 저는 그 3프로TV라는 그 경제 유튜브 채널에서 그 취재팀장 맡고 있는 권순우라고 해요. 저 얘기도 들었어요. 반도체학과. 네 맞습니다. 과 이름이 시스템 반도체학과예요?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 네. 이거는 그때 뭐 반도체학과 만들고 뭐 그럴 때 같이 만들어진. 네, 그렇죠. 그러면 졸업하면은 이렇게 바로 취업하는 거예요? 저 이제 2학년 2학기 되면 이제 다른 공채 시험 보시는 분들이랑 똑같이 이제 자기소개서 쓰고 삼성 시험 보고 이제 들어가는 그런 구조인데 이게 원래 예술이나 최첨단은 좀 배가 따뜻해야 돼요. 진짜 각박하게 오늘 돈 벌어야 된다 막 이런 생각으로 그 업을 접하다 보면은 진짜 눈앞에 닥친 일만 할 수 있어요. 먼 미래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먼 미래가 딱 오는 게 아니라 단기 미래들이 딱 얽혀서 먼 미래가 오거든요. 여러분들도 되게 어려울 거예요. 이게 지금 당장 내가 뭘 공부해야 되는지도 공부할 게 너무 많은데 5년 후, 10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 줄 알고 그걸 준비하나. 근데 옵니다. 생각보다 금방 와요. 그 뭐 반도체 기업들 중에 좀 좋아하는 기업 있어요? 저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삼성전자랑 어떤 측면에서 그래요? 우리나라를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끌어온 기업이고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기업이기도 하고 세계적으로도 반도체 시장에서 되게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라서 되게 관심이 가요. 어디 뭐 제 답변 써 있어요? 제작진에서 막 협박했어요. 혹시 있어요? 뭐 좋아하는 반도체? 너 아무래도 삼성. 그러니까 저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들었냐면 꼰대스러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시야를 넓혔으면 좋겠어요. 왜 그 얘기를 드렸냐면은 그 외국 기업 이름이 나오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이제 반도체 산업을 취재를 하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워낙 큰 전 세계적인 메모리 반도체 기업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의 시야가 여기서 벗어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기가 뭔 일을 하고 있는 회사인지만 파악하는 것도 힘들어요. 자기들의 본업에 치중해 있는 그 업을 잘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러면 그 다음 세대가 무엇이고 그 다음 영역이 무엇인지 이거를 깊게 들어가는 거, 넓게 들어가는 거를 젊은 반도체 인재들이 해줘야 삼성전자가 미래에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야를 좀 넓게 봤으면 좋겠는 게 단순히 공정이냐 뭐 설계냐 뭐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뭐 이것저것 뭐 공부까지도 아니고 그냥 기사라도 한번 읽어보고 유튜브라도 찾아보고 막 그럴 때 쓸데없는 것 좀 이렇게 보시면 이런 게 있었어? 이런 게 있었어 하다가 의외로 또 잘 맞을 수도 있고 그게 틈새 시장일 수도 있고 근데 그냥 개발을 해놨는데 어느 순간 세상에서 갑자기 그걸 필요로 해. 그러면 대박이 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오히려 저는 젊은 인재들이 더 다양한 분야를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반도체는 왜 선택하게 됐어요? 저는 사실 어렸을 때는 역사를 좀 좋아했었는데 역사 중에서도 좀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80년대 들어서면서 이 반도체 덕분에 우리나라가 경제 강국이 될 수 있었다는 걸 보고 나도 이 산업에 함께해서 우리나라의 발전을 도모하고 싶다고 생각을 해서 이 친구 좀 섭외한 친구예요? 근데 그 부분은 어차피 역사를 좋아하신다 그랬으니까 그 역사를 이게 스프레드 좀 넓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반도체 산업의 역사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시점에 다른 나라들 뭐 하고 있는지를 같이 맞춰 보면은 그 당시에 한국의 의사결정자들이 왜 그 부분에 꽂혔었는지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메모리 회사들은 그때 당시에 뭐 하고 있었는지, 미국의 인텔은 왜 메모리 반도체를 포기하고 시스템 반도체로 넘어갔었는지 이런 거를 쭉 연결해서 봤을 때 왜 한국이 그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을 어떻게 오퍼레이팅을 해서 그 자리에 왔는지를 좀 볼 수 있거든요. 역사를 보는 거는 중요한 게 우리는 항상 미래를 생각하면서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일은 뭐 할까가 아니라 3년 후에, 4년 후에, 5년 후에 뭐 할까를 생각했을 때 3년 후에 이 결과물을 만들어내려면 내가 지금 뭐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거거든요. 역사를 보는 이유는
아, 역사적인 이런 환경 뒤에 어떤 것이 왔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했었다라는 거를 참고해서 지금 나는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과거를 통해서 보고 과거에 했던 방식을 보면서 아, 5년 후에 이런 게 생긴다고 보면 이렇게 하겠구나. 그러면 경쟁사는 뭐 할 것 같은지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비교를 해보는 게 있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그 경쟁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또 굉장히 흥미롭게 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여기랑 경쟁하는 포지션에서 내가 이 포지션을 잘 해 나가면은 우리의 어떤 파트너십들과 뭐 탑을 찍어볼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은 사실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도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아요. 혹시 뭐 만들고 싶은 반도체라든지 아니면은 어디에 사용하는 그 뭐 나는 이런 데 사용하는 반도체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 뭐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팀으로 했는데 저희 팀이 자세 교정에 관한 반도체 그런 제품을 기획하는 걸 진행을 했었어요. 자세 교정이 뭐예요? 예를 들어 해서 거북목이 이렇게 됐다 하면 여기서 기계가 조금 당겨주고 이래서 다시 세워지고 그러한 기능들을 만들어 봤어요. 진짜 만들기만 하면 대박 날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재밌는 아이디어네요. 저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은 것 같아요. 고객의 관점에서 생각한다라는 게 되게 뻔하게 들리거든요. 그러면은 HBM, PIM이 뭐 이렇게 좀 기술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가속기 입장에서 어떤 효능이 있을까? 그러니까 가속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얘를 처리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를 내가 왜 써야 되고 어떻게 써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고객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고객에 대해서 되게 잘 알아야 돼요. 친하게 지낸다고 이제 술 먹고 그 친해지고 뭐 제 여자친구가 누구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진짜 AI 데이터가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는지를 이해해야 이게 워크플로우상 내려와서 HBM, PIM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그럼 여기서 병목은 뭐가 있을 것인가를 또 살펴봐야 되는 거고 그럼 이거를 누가 만들지? 나만 만들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그 고민을 하고 있는 다른 파트너들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진짜 그 좀 더 실무적인 레벨로 돌아가도 똑같아요. 진짜 우리 고객이 바라는 게 어떤 부분이지? 그리고 오히려 그것보다 더 앞서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이렇게 불만 있는 사람들이 뭔가를 해내는 것 같아. 그 있잖아요. 뭐 축구할 때 옆에서 계속 욕하면은 야 그거 네가 가서 뛰든가. 근데 뛰는데 잘 뛰어. 그런 것들도 좀 이렇게 공부를 하거나 꼭 반도체라는 부분들을 공부를 하시더라도 반도체는 결국은 도구고 도구는 이렇게 망치가 좋다고 해서 집을 잘 지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집을 짓는 게 어떤 거고 집을 지을 때 망치는 어떤 망치를 쓰는 게 제일 좋은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고 혹은 그 사람이 원하는 망치가 아니야. 근데 망치를 갖다 줘. 이 망치는 당신이 훨씬 더 집을 잘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시죠. 그 있잖아요. 고객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몰라서 다 준비했어요. 이게 사실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우리나라 회사들의 강점이기도 해요. 저는 반도체학과 학생들을 만난다 그랬을 때 되게 좋았어요. 되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반도체 인력이 매우 부족해질 겁니다. 이거는 그냥 정해진 미래예요. 왜냐하면 반도체 인재가 여기는 지금 반도체 인재가 돼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4명 있는데 우리가 5년 후가 된다고 8명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는 안 돼요. 근데 반도체를 사용해야 되는 곳은 점점 많아지고 AI 시대가 가게 되면은 데이터라든지 그것도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도체는 더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인재는 없어요. 그래서 이 반도체 분야에서 잘 해 나가는 그 과정은 진짜 반도체 산업은 유일하게 사람한테만 있을 거고 그 사람은 오히려 줄어들 거고 원하는 데는 엄청나게 늘어날 거고 이게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미래예요. 너무 많은 고민을 미래에 대한 너무 많은 고민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가고 있는 경로를 잘 가면 돼요. 그리고 전 세계가 그걸 바라고 있어. 제발 반도체 인재 좀 양성해 주세요. 이게 전 세계적인 미션이에요. 한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뭐 이상한 아저씨가 와가지고 반도체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어줍지 않게 기자가 뭐 반도체를 아냐 싶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오늘 이렇게 캠프 어떠셨는지 우리 그 준비된 답변은 나중에 듣고 좀 어떠셨어요? 일단 오늘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 좀 기자님의 반도체 지식이 좀 감탄하게 되는 시간이기도 했어요.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제 학교 공부만 하다가 이렇게 좀 반도체 전체적인 시장 그리고 경제 상황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알게 되니까 좀 공부하는데 동기부여도 될 것 같고 또 열심히 하고 한국에 꼭 남아보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삼성전자의 공식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최근에 여러 소식들을 보면서 고민이 많았는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꼭 한국에 남아서 한국의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아, 기자님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저희 4명 다 이걸 자양분으로 삼아 그렇게 좀 마음 다잡는 시간이 오늘 된 평소 수업 시간에는 뭔가 분야들을 작게 해서 나무를 본 느낌이었다면 뭔가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반도체 산업이라는 숲을 본 느낌이라 정말 유익했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뭐 굉장히 즐거운 시간은 저는 굉장히 즐거웠는데 뭐 여러분도 앞으로도 이제 공부하시면서 뭐 세상 돌아가는 얘기 같이 하고 있을 때 만나서 소주도 한잔 하고 오늘 신촌에서 좀 뜻깊은 시간을 우리가 추억으로 간직하면서 오늘 S캠프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